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박찬대를 뽑을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박찬대는 거의 뭐 찬반으로 뽑았는데 이재명이 이날 거의 12분 동안 뭔가 연설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역할이 결코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개인의 획득물이 아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잊지 말라. 특히 그러면서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옳지 않다. 국회의원이 자기 신념으로 주장하고 당의 발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선 필요한 말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면서도 최소한의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같이 양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을 멈춰버리는 사례가 몇 차례 봤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군기를 잡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당론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바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이건 당론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당론도 아니고 사실상 당론인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체포동의안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저 이야기는 이재명이 앞으로 있을 제2의 체포동의안 오면 반대하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둬? 저는 그런 공개적인 협박으로 읽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너 개딸들이 달아줬으니까 그냥 선물로 준 거지. 당신들이 당신들이 잘해서 이 국회의원 배지 딴 거냐? 아니지 않느냐? 박용진이 떨어뜨리고 뭐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맞아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박광훈 떨어뜨려도 어쨌든 김준혁이 당선됐고 뭐 양문석이 뭐 무슨 짓을 했어도 국회의원 당선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신들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이 주인인 명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요. 양심에 반해도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한테는 체포동의안 와도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체포동의안 동의시켜줬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놈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어? 일일이 다 색출해가지고 다 색출했죠.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 놀이냐? 여의도 대통령이다. 난 네. 단순히 뭐 그 국회의원 단순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단순히 야당의 그 대표도 아니고 제1당의 대표도 아니고 나는 실질적으로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2명 있다. 용산에 1명 있고 여의도에 1명 있다. 이거를 똑바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도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의도에는 국회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인 국회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를 네. 진짜로 막 그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거 직전에 4월 5일 날 제가 하나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이 뭐냐 하면 최악 예고한 22대 국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감독님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측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치의 붕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종 정대가 아니라 아예 정치가 없어질 것 같다. 만약 이번에도 거야가 된다면 국회는 타협과 협상의 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타도의 무대가 될 것이다. 윤 정권 타도로 정체성으로 하는 조국 혁신당이 선전한다면 한동훈 특검법, 윤대통 탄핵안 등을 내걸고 극한 투쟁으로 벌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 개개인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의정활동이나 개인 인품, 지명도 등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박용진, 박광원, 전해철, 윤영찬 의원 등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들이 하위 10에서 20% 평가를 받고 공천 탈락한 것을 보면 의정 활동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만 있으면 막말을 하건 부동산 투기를 하건 문제되지 않는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까? 바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 어제 연설입니다. 뭐냐? 이제 헌법기관 개개인 헌법기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제 개개인은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본회의나 국회 도서관보다 김어준 방송에 더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지층이 매일 듣는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증만 받으면 의정활동을 못해도 다음 공천은 별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가는 없어지고 정치꾼만 득실거리는 제22대 국회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 피고인, 피의자가 정치가인 척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게 될 것이다. 정치를 못해도 국회를 비난할 수가 없다.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국민들이 이 야당에 이 의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참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면 맞는데 문제는 이번에 국민들이 보면 45대 50이에요. 많은 국민들은 또 반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50이라는 국회를 만들어 줬더니 결국 제가 아까 칼럼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가 아예 붕괴돼 버리고 이제 의원 개개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딱 바로 이재명 연설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이제 당신들 개개인 없어. 내가 결정 내리면 따라와.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진짜 요번에 실감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 실감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고 그다음에 2년 뒤에 2026년 6월 달에 지방선거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 2027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2028년에는 총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뭐 외교도 해야 되고 뭐 경제도 챙겨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거 대통령은 정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 중에 정치는 뭡니까? 그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뭡니까? 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쉬고 내후년 2026년부터 쭈루룩 있는 이 선거에서 삐끗하면요.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년 지선에서 만약에 지방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대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또 구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그 큰일 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 그 총선 결과를 아주 그냥 쓴 약, 아주 쓴 약을 그 최최하게 쓴 약을 일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 먹고 이제 회복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잘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 희망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과 박찬대, 그다음에 김용민, 박성준 정말 초강경파들 민영배 이들이 모두 다 장악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보면 결국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런 당의 일색화, 당극화 이것이 아마 분명히 뭔가 문제점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정말 이 내가 왜 제대로 찍었지?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쪽에 이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은 너네들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정말 눈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좀 이제 접어두십시오. 다 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솔직히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감정들 저는 이제 좀 잊어버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엇이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죽는데 다 포위대가 있는데 자 거기서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싸우면 적들은 지금 포위가 돼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그냥 그거 가지고 싸워버리면 뭐 다 끝나는 거거든요. 조금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20년 동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줬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대통령이 쟤를 키워주신 겁니까? 제가 스스로 컸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미 져버리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자,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진짜 이제 좀 우리가 한 길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 버리고 오로지 정말 우리 전체의 어떤 승리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떨쳐버리고 힘을 합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갑시다. 라고 손을 잡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적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대의를 위해서 그걸 지금 강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누구 다 그렇지만 여기에 활용 점정 같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그런 걸을 타선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그 국회가 될 수 있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결국은 어부지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총선에 질 수가 없는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과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국민의힘이 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갖다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졌느냐? 뭐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어부지리를 해가지고 진짜로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그 성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은 할 뭐든 거니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많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 다시금 신뢰를 얻기 위한 시간들, 저는 아마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줄 거라 봅니다. 그런 국민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변화하고 빨리 우리가 문제점들을 느끼고 변화할 때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바로 저쪽의 인물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히 일극화시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에 조금이라도 배신되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결국 자신들의 코딱지 파주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쫙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저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언젠간 기회가 온다. 제가 아마 예언합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는요, 이거 정치권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반발이 나오게 돼 있고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딱 그렇게 나왔을 때 저 사람들이 뭔가 실수하고 뭔가 할 때 그때 국민들의 신뢰를 돌아봤을 때 계속 싸우고 있으면 에이 똑같은 놈들이야. 근데 준비가 돼 있다? 그래 당신들이 한번 해봐 라고 끌어줄 겁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좋은 말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항성 행성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네네. 항성이 영어로 스타고요. 행성이 플래닛인데 그런데 좋은 말씀을 홍준표 시장이 했는데 틀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항성은 무엇이냐? 항성은 민심입니다. 네. 항성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항성은 민심이고요. 네. 행성은 정치인이에요. 모든 정치인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뭐 제1당 대표 다 필요 없이 네. 그런 사람은 항성이 될 수 없어요. 정치인은 행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떠나고 민심을 갖다가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 행성들은 다 버려집니다. 그런 행성이 대통령이고 뭐 제1당 대표고 다 필요 없이 민심을 갖다가 이반하는 그러한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로 그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여당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할 거 없이 민심의 동태를 잘 살피고 네. 민심이 무서운 줄 알고 민심을 잘 따르는 그러한 그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지지율은 민주당이 떨어져요. 국민의힘보다. 네네. 근데 지난 21대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요. 한 50% 막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국민들은 171석을 몰아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29%밖에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31%입니다. 그건 네. 뭐냐면 자신들이 이번에 민주당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저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 못 믿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2020년 4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52.6%고 미래통합당이 2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 너 아직까지도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3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 열심히 잘 하는지 이거에 대한 기회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내년 4월 되면 아마 첫 번째 재보궐선거가 나올 겁니다. 4월 달 되면.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에 제대로 대응을 하면 저는 또 이 국민의힘이 뭉칠 수 있다고 보고 내후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정말 우리가 압승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진짜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키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지금 당이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자, 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요 대통령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벌써 민정수석실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지 벌써 몇 주나 지났습니까? 이번 주도 못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속도감 없이. 뭔가 대응을 빨리빨리 하고 뭔가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좀 만들고 뭐 시민사회수도 빨리 임명을 하고 진용을 갖추고 싸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왜 자꾸 결정이 늦어지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좀 문제를 빨리빨리 좀 뭔가 좀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지만 국민들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지율 관련해서는요, 저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율하고 합쳐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보다 정확한 여야 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주당 10% 이상 압도를 해야 네. 그래야 이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부터 어쨌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됐잖아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진짜로 좀 치고 탁탁탁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충청도라서 그건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좀 하세요. 지금 답답합니다. 네. 네. 좀 속도감 좀 가지고 엑셀에다 좀 밟으십시오. 네네. 지금 속도가 내야 되는데 계속 엑셀에다 안 밟고 그냥 천천히 그냥 30km로 가면 그 답답해 속 터지거든요. 네. 저도 성질 급한데 정말 속 터져 죽겠습니다. 아주.